이번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횟수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길고 어려운 이름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줄여서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를 보면 채무자가 이미 연체를 시작한 이후에, 즉 부실 채권이 된 이후에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예방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연체를 시작하게 되면 이 연체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채무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연체 채무자의 추심 업무를 추심업체에 위탁하거나 일부는 대부업체의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보니까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실 채무를 좀 예방하겠다라는 취지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곧 시행을 앞둔 개인 채무자 보호법과 하위 규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두 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더라도 경매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말 그대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 소유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를 더 찾기 힘들잖아요. 이 담보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채무자는 가장 먼저 근저당 채권자에게 경매예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집 경매에 넘기기 전에 대출 빨리 갚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통지서를 받아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매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6개월 정도는 경매를 진행하지 말라, 이러는 신청 유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근저당 채권자가 경매예고 통지서를 보내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네요. 일단 6개월만이라도 잠시 기다려 달라고요. 물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모두 조건 없이 이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채무자가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되고요. 6억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유예기간도 연체 후에 6개월까지니까 그 전까지 채무정리 방안을 꼭 마련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도 당장 집을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던 채무자로서는 경매 전 그리고 경매 후에 거주 방안과 채무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으니까 조건에 부합한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이런 걸 고려하면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되네요. 두 번째는요,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해서 대출 변제를 요구하는 이런 추심 연락을 일주일에 7번의 한도로 정한 추심 종량제가 시행된다는 건데요. 기존에도 물론 채권자들의 추심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채권추심법이 있었지만 해당 법률 내용에도 추심 횟수에 관한 제한은 없었거든요. 이번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횟수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채권자에게 관한 연락을 포괄적으로 다 7번으로 한도를 두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냥 채권자별로 일주일 동안 7번의 기준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횟수 제한이 생겼으니까 전체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 전화나 방문 전화의 곧 양이 좀 줄겠죠?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추심 연락을 그냥 피해버리거나 추심 안내를 받는 그런 전화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리거나 하면 추심 횟수로 차감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심 연락은 두렵다고 피해버리는 것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어떤 이유로 제정이 되었는지, 이 중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름처럼 이번 법률 시행이 채무자의 부실 채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